네, 시작. 출발해. 네. 네, 자 오늘은 그 우리 몸 속에 있는 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피 없는 사람. 피 없어 못 살지. 피를 다 가지고 있죠. 피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년, 응? 자기 몸에 필요한 어떤 년. 얼마나 네, 그 우리 인체는 누구든지 있잖아요. 보통 몸무게의 한 7%, 네, 몸무게의 7% 정도가 혈액입니다. 혈액. 그러니까 70kg 정도 되는 성인들은 한 77, 49, 4.9kg, 한 5kg, 5리터 정도 되죠. 평균 약 5리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저게 이제 혈액입니다. 근데 이제 이 피에 대해서 내 몸에 이렇게 많은 피가 돌고 있는데, 그죠? 돌고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 피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또 아무도 없어. 그렇지. 왜?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 예? 초등학교 때부터 대표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죠. 그런 시간을 갖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세포가 몇 개 있다 그러죠? 30조. 오, 30조. 네, 30조. 보통 한 뭐 20조에서 40조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건 학자들 얘기예요. 저는 이런 걸 내가 연구를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연구는요 수십 년 동안 진행돼서 저런 걸 밝혀내는 겁니다. 아주 이게 이런 것들은요 엄청난 그 돈이 들어가고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서 나온 결과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접하지만, 그죠? 이걸로 테스트를 한다면 아니면 뭐 해보고 네. 이걸 알아내기까지는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간, 돈이 들어갔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걸 갖다가 30조, 평균 30조잖아요. 그래서 이 30조 개의 세포 중에 피도 뭐예요? 세포죠? 네. 피 속에, 우리가 혈류 속에 세포가 살고 있잖아요. 수많은 세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세포는 몇 개나 될까요? 피 속에 있는, 이 혈액 속에 있는 세포. 피세포는 우리가 적혈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백혈구는 우리가 피 속에는요, 보통 우리가 호중구, 호상구, 호염구, 또 우리가 모노사이트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백혈구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많은 거는, 단연 많은 거는 적혈구입니다. 그래서 이 피세포를 다 합하면 우리 몸의 전체 세포가 30조개인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피세포 이 세포 숫자가 이 전체의 90% 이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근육이 많은 것 같죠? 세포, 그죠? 예? 근데 숫자로 따지면 이 근육 세포가 많지가 않아요. 숫자로 따지면. 그래서 이 피세포는 30조 곱하기 90% 이상. 예? 그러면 약 27조개죠. 27조개를 넘는다. 나머지 한 3조개가 우리 근육이다, 뇌세포다, 뭐 신경세포다, 또 우리 오장혈을 이루는 그런 세포들이 나머지 한 3조개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피가 우리 몸은 다 피로 꽉 차 있다. 세포 수로 보면. 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잘못되면 사람이 건강하기는 그렇어요. 네? 네. 절대로 건강할 수 없겠죠. 네. 근데 피가 건강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너무나 바탕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게 뭘까요? 이제 피인데 피 안에 세포가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세포일까요? 우리는 이제 세포를 얘기합니다. 그냥 피가 아니고 피 속에 있는 무슨 세포. 이게 뭐냐면 또 저 도넛처럼 생겼죠. 도넛처럼 가운데가 이렇게 구멍 안 뚫렸지만 가운데가 얇아. 해먹으로 이게 적혈구예요. 적혈구. 예, 적혈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적혈구. 예. 그다음에 요 또 무슨 우리 뭐야 떡을 갖다가 인절미 하면 그게 가루 묻혀놓고 한 것처럼 생겼죠. 이거 맛있게 생겼잖아요. 예, 요게 뭐 이렇게 생긴 게 백혈구. 얘들이 군인이에요, 군인. 예? 우리 몸을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지켜주고 내부에서 또 반란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란군. 그죠? 예, 반란이 일어나면 걔들을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아주 착실하게 잘 사는 세포들을 지켜줘요. 예, 이게 애들이. 그다음에 얘들 한번 보세요. 여기 또 무슨 뭐 이상한 벌레가 무슨 뭐 좀 이렇게 막 흐느적 끈적끈적 뭐 이렇게 생겼죠. 예, 얘들이 뭐냐면 바로 혈소판이에요. 노란 게 혈소판. 예, 노란 게 혈소판. 이렇게 생겼어요. 자, 크기를 보면 혈소판 조그만하지 그죠? 예, 조그만해요. 얘들은 하는 일이 뭐라고 혈소판은? 우리가 혈관이 탕 터졌을 때, 예? 터졌을 때 피가 다 빠져나오면 사람이 죽잖아요. 예, 그럼 큰일 나니까 얘들이 혈관이 터지면 얘들이 그걸 감지를 해요. 사고가 났네 하고서 감지를 하고 얘들이 서로 막 엉겨가지고 터진 부분을 막아내요. 그걸 갖다 우리는 응고라 그러죠. 예, 혈액을 응고시켜가지고 막아냅니다. 근데 사고가 났을 때 막아내는 건 참 좋은 일인데 평상시에 있잖아요. 우리가 피가 그냥 도는 가운데 피덩어리가 자꾸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이 너무 활성화돼가지고. 피지요. 그러면 이제 멀쩡한 혈관이 막혀가지고 피가 도는데 장애가 생기면 죽을 수도 있고 뇌에 그런 일이 생기면 뭐예요? 뇌 세포에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뇌 세포가 죽겠죠. 예,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죠? 뇌경색이라 그러잖아요. 예. 뇌경색이 원인이 되기도 해요. 참 희한하죠. 우리 몸은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많은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장치들이 잘못되면 오작동을 하게 되면요 멀쩡한 나를 오히려 공격할 수도 있다.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군인들이 평상시에는 이제 멀쩡하면 그죠? 예,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주지만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정신이 헷가닥 돌아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우리를 해치게 되죠. 예,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빨간 거는 적혈구. 예, 적혈구는 뭐 하는 거죠? 파란 거는 적혈구는 뭐 하는 거예요? 철분하고 산소. 철분하고 산소? 해먹으로. 해먹으로. 이 적혈구 안에는요 헤모글로빈이 꽉 차 있어요.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생겼어.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알파 유니트 빨간 거 2개, 베타 유니트라 그래요. 그래서 알파가 2개고 베타가 2개예요. 예? 이 헤모글로빈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4개 덩어리로 돼 있죠. 그럼 한 덩어리마다 이 녹색, 초록색 있죠. 녹색. 예? 얘들이 뭐냐면 중요한 햄이라고 합니다. 햄 안에는 뭐 있냐면 철이 있어요. Fe 플러스 이가. 철이 요 가운데 들었습니다. 요 가운데. 이걸 그려보면 철이 있고 여기가 질소가 있습니다. 질소. 질소에 고정되어 있어요. 철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철분 있잖아요. 철.
여기에 산소가 달라붙는 거예요. 산소가. 그래서 여기에 산소가 다 100% 달라붙으면 우리가 포화가 됐다 그럽니다. 100%. 우리가 폐에서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그러면 폐로 피가 지나가면서, 그죠?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를 산소를 여기 달라붙이는 거예요. 폐에서. 예? 네, 폐에서 여기 산소 달라붙여요. 그래서 한 폐에서는 한 8%에서 99%가 전부 여기 산소가 다 달라붙어요. 폐를 지나가면 피가.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그게 심장에서 온몸으로 촥, 심장에서 온몸으로 보내죠. 보내면 이제 얘들이 온몸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다 퍼져나가죠. 그럼 산소를 여기 붙어 있는 산소를 온몸에 있는 30조 개의 세포, 이 세포들한테 전부 전달해줘요. 예, 나눠줘요. 나눠주고 98%, 99%에 있던 중에서 얼마까지 나눠주냐면 보통은 75%. 그러니까 한 25%, 여기 있는 25%를 다 나눠주고 다시 폐로 돌아가요. 그럼 또 99% 충전해가지고 또 다 나눠주고 그냥 25%를 다 나눠주고 75%가 되면 또 돌아오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세포들이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게 누가 한다? 적혈구. 적혈구예요. 그래서 적혈구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지러워. 힘이 없어. 뭐 힘을 써도 조금 힘을 쓰면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이 적혈구가 제 기능을 못하거나 얘가 잘못 만들어졌거나 또 적혈구 자체가 부족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걸 갖다가 우리는 빈혈이라 그러죠. 어네미아. 빈혈이라 그럽니다. 결국 암이라고 하겠어요. 이 백혈구는 암하고 관련돼 있지만 이것도 암하고 관계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산소를 갖다가 공급을 하는데 이게 심장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방이 4개가 있어 심장에는. 그래서 이 피가 이렇게 들어오죠. 이 우측으로 들어와요. 우측으로. 우심방. 우심방으로 피가 산소가 없어. 요거는 75%짜리 산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쓰고 산소를 다 보내고. 그럼 이게 심장으로 다시 들어와. 들어오면 이게 우심방이고 이게 우심방이에요. 그리고 우심실로 내려가. 요 있네요. 우심방으로 돌아 들어와가지고 우심실로 내려가지고 요 밸브를 통해서, 그죠? 들어와요. 그러고 나면 이게 폐로 갑니다. 여기서는 폐로 가요. 이 폐가 양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요 양쪽에 폐가, 폐로 가요. 양쪽으로 가가지고 이 폐에서 아까 산소를 98%, 99% 충진을 해서, 그죠? 충진을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와? 이쪽으로. 이게 어디예요? 좌심방. 좌심방. 여기 이리 들어오죠, 이게. 폐로 가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어디로? 이리 내려오죠. 이 밸브를 통해서. 여기 밸브가 있고 이 밸브를 통해서 좌심실입니다. 좌심실로 내려와요. 여기서 이걸 꽉 짜면, 좌심실을 꽉 짜면 요거는 동맥 아오타, 대동맥으로 착 나가요. 여기서 대동맥으로 피를 꽉 짜가지고 온몸으로 착 보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밸브가 심장에 요 우심방, 우심실 사이에 밸브가 하나 있고 좌심방, 좌심실 사이에 밸브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폐로 들어가는 그 통로, 우심실에서 폐로 가는 통로에도 밸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대동맥으로 밀어내는 쪽에 밸브가 있어요. 동맥 밸브. 그래서 이 심장에 있는 밸브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피가 잘 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도 또한 뭐예요? 피가 잘 돌지, 그리고 심장의 박동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규칙적이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되고 피가 도는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심장 막을 갖다가 막이 고장나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 동맥 쪽으로 나가는 이쪽에 좌심방하고 좌심실에 있는 밸브들이 문제가 되면요 더 심각해요. 예. 그 정세가 더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고장난 사람들은 보면 어떤 사람은 쇠로 밸브를 만들어서 박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스탠드 박는다. 스탠드하고 틀려요. 밸브를 박아 밸브 열고 닫기는 밸브. 판마. 예. 그 사람들은 이 들어보면요 쇠가 열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 피가 흐를 때. 예, 그런 사람들도 여러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밸브는 뭘까요? 밸브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심장에서 세포죠, 세포. 예.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환경이 안 좋아져 가지고 자동으로 그러면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렇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 밸브가 신기해요. 힘을 잃고 약해져요. 근데 세포의 기능이 살아나면 다시 밸브의 기능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밸브도 좋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만들 수 있죠. 근데 병원에서는 그런 걸 기대를 하지 않아요. 예. 밸브를 다시 건강하게 우리가 세포의 어떤 기능을 향상을 시키고 가지고 그런 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기계적으로 고장났으니까 이거 해체하고 다른 대체용품으로 끼우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틀려요. 예.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스스로 다시 복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가장 최고의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피를 공급하잖아요. 적혈구가 숫자가 부족해.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뭐예요? 피넬이라 그랬죠? 어지러워, 그죠? 조금만 힘을 쓰면 힘이 없고 어지러워서 그걸 제대로 하지를 못해. 삶의 질이 뚝뚝뚝 떨어져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피넬이 되면 어떻습니까? 세포가 필요한 산소가 부족하죠? 그죠? 산소가 없어요. 그죠? 세포에 필요한 산소가. 그러면 산소는 세포에 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왜 세포가 산소가 필요할까? 자, 이 세포가 있어요. 이렇게. 괴사화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응? 괴사화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세포가 이 혈관이 이렇게 있죠. 혈관이 있는데 산소를 막 뿌려줬어요. 이쪽으로. 산소, O2. 산소하고 영양분을 뿌려주면 이 세포가 이걸 받아들이죠. 영양분도 먹고 산소도 먹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영양분 중에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게 우리가 당입니다. 당. 글루코스라고 하는 당이에요. 그래서 이 당이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당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포도당입니다. 당. 이걸 반으로 딱 쪼개요. 이렇게 들어오면 쪼개가지고 뚜두둑 쪼개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요. 이걸 파이루베이트라고 하는데 얘가 어디로 가냐면요. 얘가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그죠? 이렇게 생긴 미토콘드리아 아시죠? 네. 미토콘드리아가 뭐 하는 곳이에요? 에너지를 내는 거. 그렇지, 에너지 만드는 공장이잖아. 그죠? 바로 이 산소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고 이 당을 쪼갠 요놈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이 산소는 뭐예요? 우리가 뭘 태울 때 쓰는 거잖아요. 산소가 없으면 태울 수가 없죠. 얘를 태웁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얘를 태워가지고 에너지, 우리가 종이를 태우면 이걸 불을 붙이면 산소가 소모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건 없어지죠. 쟤만 남고. 그죠? 이건 없어. 어디로 갔어요? 맞아. 정반? 이산화탄소에서 코로 나가. 자, 이거를 갖다가 불을 붙여서 태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산소,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소모가 돼. 소모가 되고 이거는 쟤만 남고 사라져 버렸어.
그거 도대체 어디서 갔을까?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자, 우리가 이걸 태우면, 자, 우리가 산소하고 휴지하고 이게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물하고 H2O, CO2, 이산화탄소로 날아갑니다. 물도 눈에 안 보이죠? 날아가는 그죠? 이산화탄소도 눈에 안 보여요. 그죠? 예, 이렇게 날아가요. 그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열이 나온 거예요. 열. 그래서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열을 가지고 우리는 밥도 하고, 예, 물도 뭐 먹수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세포 안에서도 이걸 태워, 이거를. 하시면서 당을 태우는데 당을 바로 태우지는 못해. 예, 당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예, 태워요. 어디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예, 그때 나오는 에너지, 예, 그 에너지를 화학적으로 변화시켜가지고 뭘 만드냐?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요. 요게 에너지예요. 요게 이 열과 같은 거예요. 아까 태웠을 때 나오는 열, 예? 이거 같은 거예요. 세포에서는 뭘 만든다? ATP를 만드는 거예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예, ATP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세포가 한테 필요한 온갖 가지 일을 얘가 다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하고 플러스 산소를 반응을 시켜가지고 이걸 만들죠. 태워서. 근데 들어오는 산소가 부족해. 아까 적혈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 그죠? 적혈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산소가 잘 안 들어오네. 그러니까 얘가 ATP를 잘 못 만들겠죠.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ATP를 잘 못 만들면 이 세포가 해야 될 일이 무수히 많은데 그 일들을 못하는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세포가 병이 걸린다. 예? 이게 이렇게 해서 병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빈혈이 있는 사람은요, 단순히 어지럽고, 아이고 힘도 없고, 생활이 불편하네. 거기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것이 지속이 되면 결국은 여러 세포들이 있잖아요. 병적인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암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오장육부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죽는 거죠. 예, 그럼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적혈구를 건강한 적혈구를 그 숫자를 잘 유지하는 건 이제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건 어디서 할까요? 이 숫자는 누가 맞춰줘요? 도대체? 세포 뒤에서 예? 맞춰가는 거 아닌가? 세포 내에서? 예. 자, 이 적혈구 숫자 건강하게 적혈구를 만들고 그 필요한 숫자를 채워넣고 하는 거는 어디서 할까요? 수도 없이 우리가 얘기를 하는 피를 만드는 곳이 어디죠? 피를 만드는 거. 세포. 피를 만드는 거. 조혈세포. 피를 만드는 거. 골수. 골수죠, 골수. 그죠? 바로 이걸 하는 곳은, 이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곳은요, 골수입니다, 골수. 골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본뇌로 라고 하는 골수에서, 골수가 어디? 대퇴부, 뼈속. 그죠? 갈비뼈, 예? 예, 또 이 안에 있는 뼈속.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척추 있잖아, 척추. 척추에 우리가 스파이널 코드를 제외한 어떤 그 부분에 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골수가 튼튼해야 된다. 이 골수 안에는 누가 살고 있죠? 골수 안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세포가 살고 있겠죠? 어떤 세포가 살고 있을까요? 골수가 피를 만들어내니까 피를 만드는 세포, 피를 만들어내는 세포, 걔가 요 안에 살고 있다는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조혈 줄기세포. 얘가 여기에서 살고 있으면서, 예? 집이 좋아야지 얘가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골수가 허약하면 집이 안 좋아. 바람도 새고 비도 오고, 예? 비도 새고 말이야. 예? 그러면 얘가 비질비질하면 지 일을 잘 못해, 그죠? 예. 그래서 골수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골수를 튼튼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음식은? 여기를 간지 음식. 첫째는 사골이에요. 골수, 우리가 이 집을 지을 때
자, 이 빌딩하고 있잖아요. 저기 유리로 막 되어 있는 또 빌딩하고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성분이 좀 물질이 좀 틀리죠. 같은 집이라도. 저쪽에 그 어디 뭐 강남에 가면 막 유리로 막 지어놓은 집 유리가 많이 필요하죠. 예, 그렇듯이 집도 필요한 재료가 집 모양이나 그 어떤 집의 성능에 따라 틀립니다. 그죠?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관 오장육부가 있고 뼈도 있고 막 있어요. 있는데 각각이 필요한 그 물질은 재료는 차이가 틀려요. 그래서 이 골수에 필요한 재료를 막 갖다 대줘야 되는데, 그죠? 골수를 튼튼하게 하려면, 그러면 이 골수에 필요한 재료 물질이 가장 많은 음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음식이 바로 사골이다. 사골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사골을 매일 이거 끓여 가지고 있잖아요. 매일 하루에 한 번, 두 번씩 그렇게 드시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강에 더 좋은 건 없다. 왜? 여기서 피를 만드는데 알고 있어. 피가 건강하고 좋으면 건강의 기초가 탄탄해지잖아요. 오늘부터 사고 예. 먹어. 이 세상에 불로초가 있다면 제가 볼 때 있잖아요. 바로 이 사골이다. 응? 이걸 계속 드시면 90, 100살 때도 있잖아요. 네. 튼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좋은 생활 습관을 견지하면 운동도 하고 그리고 매일 밝고 건강한 긍정적인 자세로 살고 그죠? 그렇게만 하면요 진짜 오랫동안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살면서 오래 산다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산다. 좋은 일이요. 너무나 복된 일이죠. 축복이죠. 행복한 일이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나가는 것들 공부를 해가. 자 이제 피가 자 우리가 적혈구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도 알았고 적혈구 그러면 그 만들어지는 것을 잘 하게 하려면 우리는 뭘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그냥 간단하게 알아봤죠, 그죠? 그 사골이 요즘 가격이 어떤가요? 사골이 좀 비싼가? 싸요. 안 사서 모르겠어요. 저는 해놓은 거 사가지고. 사골을 우리가 인터넷이든 어디서 보면요 최고 싸. 다른 음식보다 너무나 싸서 좋아. 왜 싼 줄 아세요? 이 사골이 좋은 줄 아무도 몰라 세상 사람들이. 의사가 못 먹게 하는 거. 의사가 못 먹게. 나쁘다고 하는. 그러니까 잘 안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쁘더라. 그래서 싼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냐고. 그래서 쌀 때 많이 드셔야 돼요. 나중에 더 비싸집니다 이거. 공이 네, 들어가잖아. 제 강의가 있잖아요. 세상에 퍼져나가면 앞으로 2, 3년 후에 비싸져요. 장동강도 많은데 우리 사람들이 삶아서 우려서 먹으려니까 그냥 안 해. 그치 사놓은 거 먹어야지. 해놓은 거 먹어야지. 7,000원이면 새끼 먹. 이름이 많아가지고 싼 그거 거. 그것도 아니 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물로 나오는 거 있어. 전점에서. 그렇게 부서지게 나오는 자, 거. 우리가 피를 뽑아가지고 딱 이렇게 채워놓으면 피를 뽑아가지고 주사기를 뽑잖아요, 그죠? 뽑아서 채워놓으면 두 층이 딱 생겨요. 그래서 여기 밑에는 빨간색이죠, 그죠? 빨강. 위에는 우리가 지푸라기 그 볕지처럼 노란색, 좀 노란색. 연 노란색, 네. 노란, 이렇게 이제 난 바뀌어요. 빨간색. 그래서 이 빨간색이 뭐냐면 이게 무거운 게 요 내려와 있겠죠. 위에는 가벼우니까 위에 있을 거고, 그죠? 세포가 무거워요, 물이 무거워요. 세포가 더 먹고. 세포가 더 무거워 물보다는. 그래서 세포는요 물에 동동동동 떠 있는 게 아니고 깔아앉아 무거우니까. 그래서 여기에 세포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적혈구 뭐라고 할까? 적혈구. 그다음에 혈소판, 그죠? 얘들은 무거워서 이 깔아앉아 빨갛게. 그다음에 백혈구는 좀 가벼워요. 백혈구는. 그래서 백혈구는 어디 와 있냐면 이 중간에 와 있어. 하얀색이 있어. 하얀색 가운데 조금. 요게 백혈구예요. 흰색으로 이렇게 풀려요. 그리고 이 노란색은 뭐예요? 그냥
물인데, 네, 물이죠. 물인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막 녹아 있어요. 네?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무슨 물질이 녹아 있을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단백질. 네? 네, 단백질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빨간 거 적혈구 그 위에 노란색. 노란색이게 여기에 단백질. 단백질. 이 단백질들은 누가 만들까요? 도대체 누가 만들어서 이 피 안에 이 단백질이 왔을까? 우리도 사버린다. 네? 이 단백질들은 대부분 있잖아요. 간에서 만들어 버립니다. 간에서. 이건 간에서 이 단백질들을 만들어서 피로 보내요. 그래서 그 양을 정확히 맞춰주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알부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 선전 많이 해요. 이 알부민이 대표적인 피에 여러 단백질들이 있어요. 물론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이 알부민이에요. 그래서 이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 가지고 간에서 만든다 그랬는데 간에서 누가 만들어요? 이걸 만드는 세포들이 있겠죠. 요걸 간에서는요, 간세포들인데 간세포들은 너무나 바빠. 왜? 할 일이 너무 많아. 많은 물질을 갖다가 만들어서 계속 갖다 대야 되고 또 필요 없는 것은 계속 부숴가지고 있잖아요. 버려야 되고 이런 일을 간에서 하기 때문에 간이 가장 바쁩니다. 피곤하겠네. 간이. 그래서 우리는 간을 피곤하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라면이 너무 맛있어. 라면이. 그래서 라면을 계속 너무 먹어. 맛있어. 그러면 그 라면 속에는 방부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보존제, 오래 팔아먹으려면 썩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름에 튀었기 때문에 기름이 오래되면 산화돼요. 산화된 것은 그건 불순물이죠. 산화된 기름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걸 갖다가 계속 먹으면 그런 물질들은 우리가 일종의 내 세포하고 다른 물질이에요. 이물질이에요. 그래서 간에서 그걸 감지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걸 갖다가 빼내기 위해서 분해하고 뭐 하느라고 바빠집니다. 아니 피곤해. 안 그래도 간은 바쁜데 거기다가 계속 다른 일을 갖다가 막 주네. 먹는 걸. 원하지 않는 이물질이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간이 계속 바쁘겠죠? 우리가 바쁘게 일하면 어떻게 밤낮 없이 커지잖아 결국은. 지치잖아, 그죠? 간이 지치고 간이 결국은 간세포가 아이고 나 못 살겠어 하는 순간 간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간이 나쁜 사람 저런 거 못 생각해요. 특히 간이 나쁜 사람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인스턴트 음식, 그 다음에 우리가 가공식품 있죠? 맛있게 뭐 가공해 놓은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봉다리에 싸가지고 이쁘게 포장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런 화학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걸 멀리 해야 돼요. 적게 먹어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TV를 딱 키면 전부 다 그거 광고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아름답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거야, 그런 것들이. 그죠? 광고를 들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니, 뭣도 모르는, 젊은 애들은 전부 다 그거 먹고 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앞으로 있잖아요. 그 젊은 층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바쁘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뭐 전부 인스턴트 음식에다가 의지해서 살고 있어요. 그럼 걔들의 간이 어떻게 될까? 지금 젊으니까 괜찮아, 안 그러잖아. 망가진 줄 모르고. 조금만 나이 들어보세요. 이제 4만 가지. 계속 네? 피곤해. 그래서 TV에서 그 광고하는 그 아주 이쁘게 포장해 놓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전부 다 병들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건강을 해치는. 하여튼 간에 그런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을 갖다가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알부민을 간에서 올리는데 알부민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알부민이 부족해. 자, 우리가 혈관은 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을 먹으면 이 장에서 물이 흡수되죠. 위장에서.
흡수되고 혈관으로 들어가 물이. 예? 혈관으로 들어가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세포들이 있잖아, 조직, 그죠? 우리 몸의 조직으로 물을 공급해 주죠. 예, 그래서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돼. 근데 만약에 이 알부민이 부족하잖아요. 이 알부민이 이렇게 부족하면 이걸 갖다가 이 알부민은 우리가 삼투압을 조절하는 물질입니다. 삼투압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삼투압이 떨어져. 삼투압이 알부민이 부족하면 삼투압이 떨어지면 물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이 혈관이. 그럼 물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보내 조직으로. 그럼 조직이 어떻게 되겠어? 물컹물컹해지겠죠. 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붓는다 이 말이에요. 에? 우리가 몸이 붓는 사람은 간이 안 좋아도 몸이 부어요. 왜? 알부민을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이 삼투압이 떨어지니까 조직으로 물이 자꾸 들어가. 그래서 붓습니다. 그리고 콩팥이 안 좋은 사람도 붓고. 그래서 이 알부민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부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알부민이 너무 많아 이게. 그럼 삼투압이 올라가겠죠? 삼투압이 올라가면 이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에 물이 너무 많이 혈관에 막 물이 꽉꽉 차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혈액의 양이 우리가 5리터라 그랬죠? 5리터인데 이 삼투압이 올라가 버리면 이쪽 물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혈관에 그럼 많아지겠죠 이게. 그죠? 5리터가 한 5.5리터 이렇게 많아져 버려. 왜 10%씩이나. 그럼 어떻게 돼?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알부민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그래서 알부민의 양은 적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되고 필요한 양이 있다. 근데 알부민은 어디서 만든다? 간에서 만든다. 그죠? 제약회사에서 만드는데. 제약해서 만드는 그런 사이비 알부민이죠. 요즘 알부민 선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테레비 틀면은 자, 우리가 소의 알부민, 우리가 보바인 알부민이라고 하는데 소의 알부민을 우리가 먹으면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다 소의 우유에서 채취한 것들이에요 다. 그걸 채취해가지고 우리가 먹으면 알부민이 우리 몸에서 그대로 우리 혈관으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알부민을 먹으면 이 알부민 보여드릴까요? 예. 어떻게 생겼는가 다 알아야지. 여기 알부민이에요 이게. 알부민을 보면 여기에 영수철처럼 생긴. 요걸 갖다 알파 헬릭스라고 그래. 영수치를 하지 말고 앞으로 알파 구조. 알파 구조. 뭐라고 해라고요? 알파 베타 있잖아요. 알파. 이렇게 말이 있는 걸 알파 구조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여기 나오네. Too much와 too little circulating serum albumin may be harmful. 너무나 많은 알부민 또는 적은 알부민도 해롭다 몸에.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된다. 우리는 좋은 거다 그러면 막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아. 물론 많이 먹는다 해서 또 그리 가지도 않지만 우리가 혈액에다가 알부민 주사를 놓으면요 혈관에 알부민이 많아지겠죠. 알부민 주사를 놓으면 알부민을 먹으면 어떻게 돼? 먹으면 다 분해돼가지고 알부민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이게 분해되면 이거 다 쪼개질 거 아니에요, 그죠? 분해되면 이거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아미노산.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다 아미노산이에요. 이게 지금 만들어놓은 게. 이걸 다 쪼개서 우리 몸이 흡수를 해먹으면 그러면 아미노산이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 어디서 만드는 알부민을 우리가 먹는다 해서 내 몸에 알부민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자, 이 알부민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 알부민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버려. 나갈 수밖에 없죠. 다소 나가겠죠. 그래서 나가면 안 되지 원래는. 근데 어찌 잠궈놔요? 그러니까 소변에서 우리 콩팥에서 피를 끌어내잖아요. 끌어내는데 필요 없는 거는 다 바깥으로 빼내고 필요한 거는 못 나가게 해야 되잖아. 알부민은 필요한 거니까 못 나가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소변에 거품이 나고,
이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알부민이 나가는 일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단백뇨라 그러죠. 그렇지. 네, 단백뇨. 그래서 콩팥의 기능이 약해지면 알부민이 새어나간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거품이 난다 해서 다 알부민이 새는 건 아니에요. 자, 소변에는 어떤 물질이 있나요? 첫 번째 어떤 물질이 있을까요? 소변에 모르겠지. 우리가 암모니아 질소를 빼내는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NH4 암모니아라고 하는 건 또 엄청난 독성이거든요.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그 안에 이 암모니아가 많아. 예? 고기를 먹으면. 그럼 얘들이 몸에 계속 쌓이면 사람이 죽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걸 갖다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해. 어떻게? 이걸 요소로 바꿔. 요소. 요렇게 NH2 N 이렇게 이게 요소예요. 요소 질소 알잖아. 비료. 예. 요소 비료 그거예요. 요소 비료가 여러 식 있어. 우리 소변에 많이 있어요. 예. 이 이걸 요소로 바꿔가지고 요거는 엄청난 독성이지만 이거는 무독이에요. 무독. 독이 없어. 독이 없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요걸 우리가 소변으로 콩팥에서 걸러내죠. 예, 이걸 갖다 요소를 내가지고 콩팥에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성을 몸에 있는 독성을 바깥으로 빼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 그래서 소변에서 그런 역할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몸에 아까 불순물이 들어왔을 때 그 불순물을 갖다가 쪼개서 빼낸다 그랬죠. 바로 그 독성이나 불순물, 불필요한 물질, 몸에 있는 불순물을 이걸 갖다가 소변으로 빼내는 거예요. 간에서 막 불순물 쪼개놨잖아. 그죠? 네. 분해 막 해놨어. 그걸 갖다가 콩팥에서 소변으로 빼낸다. 불순물을.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소금이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 그죠? 절여지지 몸이. 또 칼륨이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 인이 너무 많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조절하는 곳이 어디냐? 콩팥이에요. 콩팥에서 우리가 무기 영양 물질을 농도를 조절을 해요. 너무 많으면 내보내고, 적으면 안 내보내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먹는 걸 정확히 맞출 수가 없잖아, 그 양을,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충 먹어주면 누가 맞춘다? 콩팥이 그걸 맞춰요. 정확한 양은.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다. 그래서 콩팥이다, 간이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지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알부민은 우리가 콩팥은 뭐예요? 혈관에서 혈관을 걸러내는 거잖아요. 피를. 예를 들어서 콩팥에 사고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사고체가 있고 여기 혈관에 들어가가지고 병명이 돌아서 나가요. 이렇게. 혈관. 피가 이렇게 들어서 병명이 돌아서 나가겠죠? 나가는 동안에 여기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걸러내고 필요하면 다시 이렇게 돌아 나가. 이해가 있죠? 요걸 뭐라 그런다? 사고체라 그래요. 사고체. 네프론. 사고체. 그래서 이 사고체가 콩팥에는 한 100만 개 한쪽에 콩팥 두 군데 있죠. 그죠? 한쪽에 100만 개 이상 있어요.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고체가 막히고 고장이 나면 이게 걸러내지를 못하겠죠. 그럼 소변이 점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체에 이 혈관 있죠. 혈관을 확대를 해보면 혈관이 이렇게 내가 확대를 해보면 여기서 물질이 나가는데 여기에 막이 있어요. 막. 이 막을 통과해서 빠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바깥에는 또 세포가 이렇게 딱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저 알부민도 있잖아요. 이 알부민이 이렇게 있잖아요. 알부민도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이렇게.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 탕 튕기겠지. 반발하겠죠.
예, 그래서 이 알부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전기를 해가지고 막에. 근데 콩팥이 약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이너스 전기가 약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콩팥의 혈관에 마이너스 전기가 약해지면 알부민이 빠져나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예. 그래서 이 마이너스 전기는 누가 만들어요? 콩팥에? 여기 있는 세포. 세포가 만드는 거예요. 결국 세포가 약해진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알부민은 건강한 콩팥에는요, 알부민이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소변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그 농도를 갖다 유지합니다. 근데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은 알부민이 빠져나가니까, 예? 알부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된다, 몸이? 몸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알부민이 빠져나가면 네? 혈관에 알부민이 부족하잖아. 요 알부민이 부족하면 삼투압이 낮아져가지고, 그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물이 조직으로 자꾸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조직이 부어요. 몸이 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몸이 붓죠. 네. 콩팥이 약해져가지고 알부민이 빠져나가면 몸이 붓는다. 네. 거꾸로 간에서 알부민을 너무 많이 만들어. 네? 비정상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 혈압이 고혈압으로 쭉쭉쭉 올라가요. 네, 이런 어떤 관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알부민에 대해서 아시겠죠? 알부민은 어디서 만들어요? 간. 간에서 네.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요? 네. 간에서 만들죠. 네. 너무 많아 그렇게 돼가지고. 다 만들어.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알부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단백질. 제약회사에서 알부민 선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단백질이 있고, 그죠? 우리 먹는 음식에 뭘 먹어요? 단백질이 또? 탄수화물. 탄수화물. 또? 지방. 지방. 이런 것들을 먹죠, 그죠?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전부 이 세 가지에 들어갑니다. 그 외에 뭐 무기영양분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조. 영양분이 아니에요. 주 영양분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우리가 먹으면 이 단백질은 분해되죠. 다. 이 분해 과정을 다 거치죠. 그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 분해는 누가 하죠? 분해하는 일꾼이 있어야 분해가 될 거야. 지가 그냥 분해되는 세상에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예, 저절로 되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 누군가가 무언가를 해야 돼, 반드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사업을 하는데 저절로 되는 사업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하고 뭔가를 해야 돼, 누군가가. 그죠? 마찬가지 우리 몸에서도 뭐 하나라도 어떤 뭔가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요, 뭐 있어요? 그걸 하는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일어난 거야. 뭐 효소가 섞였어요. 그렇지. 이 분해 효소. 우리 몸에서 효소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들하고 막 뒤섞여. 어디서? 위장에서. 그죠? 그래서 이 효소가 얘들을 막 쪼개. 예? 아주 그냥 짜리짜리 쪼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단백질을 쪼개면 뭐가 돼요? 아미노산. 우리 몸에 아미노산은 몇 종이 있죠? 우리 인체의 아미노산은 20가지. 20가지 아미노산을 막 쪼개집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쪼개서 뭐가 되죠? 아까 글루코스 제가 그려드렸죠? 네, 글루코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당입니다. 당. 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당은 몇 가지? 5가지. 5가지 필수당이죠. 네, 우리 몸에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지방은 분해돼가지고 지방산이 되죠. 여기에 다 효소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열심히 쪼개고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 소장에서 작은 창자 소장에서 흡수를 해요.
요거는 이렇게 쪼개지는 과정은 분해하는 과정은 뭐라 그래? 소화라 그래 소화. 그래서 우리는 소화 흡수라 그러죠.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소화가 잘 안 되면 효소가 부족해가지고 흡수율이 뚝뚝 떨어지겠죠. 먹어도 흡수가 안 되고 다 빠져나가. 자, 우리가 단백질을 먹었는데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면 이 장에서 흡수가 다 안 되고 어디로 빠져나가요? 소장에서 흡수 안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대장. 대장으로 가죠? 이 단백질이. 그죠? 그럼 단백질이 대장으로 가면 단백질은 대장에는 누가 살아요? 수많은 미생물이 있죠. 세균, 미생물, 박테리아. 수많은 미생물들이 얘들을 분해하겠죠. 네, 분해하면 뭐가 나와? 암모니아라든지 NH3, 그 다음에 메탄, 가스들이 막 나와. 그래서 독한 막 저 방귀가 많이 나와요. 네?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소장에서 흡수를 다 해버리면 얘들한테는 미생물이 먹을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독한 방귀가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유독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여기서 미처 다 흡수를 못해요. 많이 먹으면 그러고 나서 일이 넘어가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방귀가 많이 나옵니다. 독한 방귀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적게 먹었는데도 적당히 먹었는데도 방귀가 유독 많이 나온다. 그거는 뭐냐면 소화 흡수 이 상태가 안 좋다 그 얘기입니다. 예, 소화 흡수 상태가 안 좋다. 자, 지방산, 뭐 당,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해가지고 소장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죠? 소장에서 흡수하면 어디로 가죠? 혈관으로 가죠. 혈관. 그죠? 네. 소장에 있는 혈관으로 보냅니다. 흡수해가지고. 그래서 이 혈관이 심장으로 해서 먼저 간으로 가가지고, 그죠? 간에서 정화를 하죠. 네, 정화를 해가지고 간에서 심장으로 가가지고 심장에서 아까 봤듯이 온몸으로 온 세포, 온몸의 세포로 이 영양분을 전부 다 나눠주시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전부 다 이 혈관을 따라서 다 이동하죠. 이동, 그죠? 이렇게 이동하는 건 어디로? 혈관을 통해서 다 이동하는 거야. 근데 이 혈관이 안 좋아. 혈관이 안 좋다는 뜻이 뭐냐면 혈관이 뭐가 좀 막혔다, 좁아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고속도로로 차가 막 저 10대씩 지나가야 되는데 어디 중간에 사고가 나가지고 세 줄이 막혔어, 네 줄이. 그러면 그 막 저 뭐가 제대로 못 가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혈관도 세포로 돼 있죠. 전부 다. 이걸 엔도셀룰 셀이라고 그럽니다. 혈관 세포. 이 세포들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뭐가 된다고? 여기에 염증이 생기죠. 그죠? 염증이 생기면 여기에 콜레스테롤도 달라붙고, 세포가 죽은 시체도 달라붙고, 또 지방도 달라붙고, 이런 거 점점 달라붙어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래서 여기가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달라붙어. 이걸 뭐라 그래요? 죽이죠, 죽. 끈적끈적하게 죽. 우리 먹는 죽 있잖아요, 죽. 죽 모양으로 됐다. 그래서 이걸 죽상으로 된 동맥이 경화됐다 해서 죽상 동맥 경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죽상 동맥 경화가 혈관의 흐름을 갖다가 막는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원인이에요, 원인. 그래서 이 죽상 동맥 경화를 관리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자, 여기에 이게 뇌에서 이런 곳이 있다 합시다. 뇌. 근데 평상시에는 그냥 이만큼 해도 흘러요. 이제 혈액이 그냥 그럭저럭 견디는데 갑자기 막 신경을 막 엄청 쓰리 확 생겼어요. 뭐가 일이 막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일이 터지면 막 신경을 갖다 엄청나게 쓰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신경을 쓴다는 것은 뇌 세포,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공급해서 혈을 끌어당깁니다. 그쪽으로. 이 혈류를 확 끌어당겨요. 끌어당기면 그 순간에 여기에 어떤 그 뭐랄까 뭐 딴 데서 이게 떨어져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 나온 것들. 혈전이 돌아가다가 여기를 꽉 막아. 머리에서.
그러면 뇌에서 어떻게 신경 막 쓰는 도중에 여기가 탁 막히면 요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막 이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죽어나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 아이고 말도 잘 못하게 되고, 갑자기, 그리고 손도 잘 못 쓰게 되고, 어떤 뭐 걸음도 잘 안 되고, 어지럽고, 하여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뇌에서 이런 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죽상동맥경화 이걸 갖다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네. 손질 내지 말고. 자, 죽상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인 어떤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가 고혈압을 늘상 달고 사는 사람도 이런 위험이 있어요. 자, 고혈압은 뭐냐면 여기 압력이 혈관 안에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죠. 높으면 어떻게 돼? 이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고혈압. 그 다음에 고지혈. 고지혈도 마찬가지죠. 여기 뭐 여러 가지 산화된 지방이 돌아다니면 산화부패한 산패성 지방입니다. 산패된 지방이 생겨요. 지방. 산패된 지방이 여기에 염증을 일으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팔고 있는 오메가3를 가능하면 먹지 마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는 산패된 지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일정 부분은 산패된 지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고 신선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오메가3나 이런 것을 갖다가 섭취해라 하는 겁니다. 고지혈.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다. 당뇨가 있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줍니다. 세포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도록 관리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 우리가 음식하고 운동하고 이런 걸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죠? 수면.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조절을 해서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좀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런 생활 습관을 갖다가 가지면 이 죽상동맥경화가 관리가 됩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자, 우리 혈관에는 이거 pH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요한 지표가 pH가 문제 우리가 산성이다, 알칼리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우리는 그 나타내는 지표를 pH다 그래, pH. 그래서 pH는 0에서부터 얼마까지 있죠? 최고 높은 게 얼마예요? 14예요. 0에서부터 14까지. 그럼 이 가운데가 얼마죠? 7. 7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될 텐데 여기가 7.5네요. 그럼 요거는 우리 몸에는 pH는요 아주 정교하게 조절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pH가 바로 요 7.5가 근처. 여기 보시면 7.35에서 7.45라고 그랬잖아요. 7.35에서 7.45 엄청나게 정교하게, 너무나 정교하죠. 요 사이에 pH가 조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보다 낮으면 안 되고 높아도 안 돼. 바로 요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나가죠. 자, 우리 몸에
우리가 ATP를 만들어. 에너지를 만들 때 뭐가 생긴다고요? 아까 저 뭐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든다 그랬죠? 그죠? 태우면 뭐가 생겨? 이산화탄소가 생기죠. 예? 그죠? 에너지 만들 때 이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가 생기죠? 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물이 H2O잖아요, 그죠? 이건 알고 계시죠? 물에 녹으면 뭐가 되죠? H2CO3. 예? 이것이 H 플러스 HCO3 마이너스 이렇게 물에서 움직이시는데 이게 뭐예요? 요게? 예? 요거 수소 이온이거든요. 요게 바로 산성이에요. 이게. 산성 물질이 생기죠. 그죠?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쉬어서 에너지를 만든 세포가 만들 때 이산화탄소 가스가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종이를 태우면 날아가 버리지만 우리 몸에서는 당장 날아가지 못하잖아. 세포 안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이렇게 돼가지고 뭐가 생긴다? 산성 물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때는 산성이 되게 돼 있어. 예? 그래서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요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빼내야 되겠죠. 그죠? 바깥으로 못 빼내면 계속 산성이 돼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빼내는 게 어떻게 빼내 이거? 폐호흡을 통해서. 그죠? 숨을 쉬어서. 예?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 계속. 그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산소를 대신에 자꾸 가져오죠. 예, 그래서 이걸 빼내므로 해서 있잖아요. pH. 예? 우리가 pH를 조절합니다. 호흡을 통해서. 예? 우리가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 예?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 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게 이걸 많이 생기겠죠. 그죠? 그럼 이걸 빨리 빼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숨을 막 거치고 계속 쉬는 거야. 산소도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서는 이런 어떤 그 pH가 만약에 높으면 우리 일꾼들이 있잖아요. 2만 명의 일꾼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 일꾼들이 일을 잘 못합니다. 그죠? pH가 이렇게 정교하게 조절이 되는데 이걸 벗어나면 이쪽으로 벗어나면 우리가 저 더운 집에 가면은 아이고 더워서 그냥 도저히 뭘 하기도 싫고 말이야 짜증스럽고 그런 것처럼 일꾼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 심지어 여기 보면요, 보세요. 여기 나와 있나? pH가 6.9 아래로 내려가거나 7.8 이상이 되면 뭐야? 가게 되면 유저리 리슬 치명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치명적 생명을 위협한다 그 얘기입니다. 6.9가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 6.9이 7.8은 여기야. 여기가 우리가 조절되는 지점인데 이게 여기하고 여기까지만 벗어나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치명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골수에서 조혈줄기세포가 메뉴에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겁니다. 조혈줄기세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얘가? 골수. 그죠? 얘가 보면 피를 만드는 얘가 뭐냐면 적혈구예요. 예? 요 줄기세포가 요런 과정을 거쳐서 적혈구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혈소판을 만들어요. 이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을 만들어내고, 요게 백혈구들이에요. 백혈구를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우리 림포사이트라 그래가지고, 우리 NKCL 많이 들어보셨죠?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그러죠. NK세포. NK세포 주사 맞는데 뭐 몇천만 원 주는 안 걸린 사람들. 그런 얘기 하죠. 골수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예요. 이게.
그 주사 맞는 거 뭐 별 효과도 없어요. 예. NK 세포, 그 다음에 T 세포, B 세포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한 면역 세포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군인 세포. 그것들을 전부 다 여기서 다 만들어내죠. 골수 위에 있는 조혈주기 세포. 그죠? 그래서 골수 건강이 그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피 세포를 하루에 몇 개나 만들까요? 피가 이 적혈구가 수명이 얼마나 되죠? 적혈구 수명. 세포는 수명이 있잖아. 그죠? 우리 몸에는 세포가 종류가 몇 종류나 있습니까? 여기도 뭐 세포 종류가 많네, 그죠? 이렇게 피 안에도 이렇게 많은 종류의 세포가 있죠. 우리 온몸에는 세포의 종류가 몇 종류나 있을까요? 400조. 예, 400종류. 이거는 누가 밝혔어요? 제가 밝힌 게 아니고 학자들이 예.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최신으로 밝혀낸 게 이거예요. 옛날에는 뭐 200종류라고 또 한때는 그랬다가 최근에는 400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종류 세포들, 자 얘가 하는 일이 다 틀리겠죠. 주특기가 다 틀려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얘들이 자기 일을 잘하고 얘들이 자기 일을 잘하고 그러면 이 피가 건강한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400종류의 세포들이 건강해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다 잘해 얘들이. 그러면 우리 몸은 잘 돌아갑니다. 늙어 죽지를 않을 거예요 아마. 얘들이 있잖아요. 계속 건강하다. 우리는 계속 살아. 계속 살아.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산다는 거죠. 그런데 얘들이 손상돼가지고 아이고 이제 어떤 세포가 좀 비실비실하고 하다가 그냥 제 역할을 못하고 또 다른 세포가 또 그렇고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노화와 질병이 막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 20대 때는 얘들이 전부 다 제 역할을 다 잘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는 죽는다는 생각이 드나요? 안 들어요. 20대 때는요 영원히 살 것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게 맞아요. 실제로 그 상태에서는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죽는다는 생각조차 안 들어. 왜? 이게 다 건강하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이렇게 이것저것 세포들이 좀 이렇게 약해지고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이 사람이 결국은 죽는다는 게 이제 실감이 왔어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포들을 전부 다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좋은 어떤 생활 습관, 생활을 계속 쌓아가면요 거꾸로 점점 좋아질 수 있다. 자, 이 종류의 세포들은 각각 수명이 있어. 수명이 가장 짧은 세포가 어떤 세포일까요? 우리 소장에 있는 장에 있는 장세포예요. 소장. 우리가 장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걸 확대해 보면 여기 이렇게 생겼어. 쪼글쪼글하게. 여기에 있는 세포들. 여기 있는 세포들이 하는 일이 뭐죠? 여기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들은 장세포는요, 태어난 지 2일 만에 죽습니다. 2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달아 빠져가지고 날아서 죽어요. 떨어져 나가. 그리고 우리 피부의 세포, 얼굴, 손 이런 피부 세포는 며칠 정도 되나요? 피부. 우리 에피더말이라 그러죠. 표피 세포. 표피 피부. 세포는 한 50일 정도 됩니다. 50일. 얘는 2일인데 얘는 50일이에요. 세포마다 다 틀리죠? 그러면 적혈구는 며칠일까요? 적혈구 수명. 얘는 며칠 동안 일을 하다가 죽을까? 120일. 120일 몇 달이죠? 4개월이네, 그죠? 4개월 동안 얘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자기 소임을 다하고 죽어요. 죽기는
데이터가 생겨야지. 예, 죽으면 또 생겨야 되잖아요. 생겨나야지. 그렇죠, 바로 그래요. 그래서 얘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매일 죽어나가니까 수도 없이 많은 세포들이 죽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채워줘야지. 예, 이 피세포가 죽어나가는 이 얘들이 다 죽어나가는 걸 다 합하면 한 5천억 개가 된다고 해요. 5천억 개. 5천억 개의 우리가 혈액세포죠. 예? 세포를 누가 만든다? 얘가 매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도 얘가 몇 개 죽었으면 그 몇 개를 맞추고 얘가 몇 개 필요한 걸 딱딱딱 알아내가지고 예? 그걸 정확히 주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컴퓨터에. 예. 컴퓨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세상에 누가 그런 일을 하냐고. 예? 신기해. 예. 우리 몸은 너무나 신비하고 진짜 대단한 존재예요. 예. 그래서 귀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나이가 들었다 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 귀하신 분이에요. 예? 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그런 예? 예. 그게 우리 몸이다. 자 어쨌거나 얘들이 그걸 정확하게 다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오늘도 내가 피가 잘 돌고 숨도 잘 쉬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그죠? 예, 움직이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죠. 그래서 감사하고 그 시간이 소중한 걸 알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소중한 시간에 자꾸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다 뭐다 또 뭐 안 좋은 어떤 그런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너무 안타깝죠, 그죠? 예. 자, 5천억 개나 되는 세포를 매일매일 말이 5천억 개지 매일 1초에도 막 수십 많은 세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우리가 골수에서 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온도 조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온도 조절. 우리 몸은 온도가 몇 도예요? 36.5도에서 37도. 이 온도를 꼭 유지해야 되죠. 그죠? 특히나 우리 안쪽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위장이라든지 이걸 갖다 신부라고 해요. 신부 체온. 신부 체온이 떨어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예. 그래서 신부 체온이 여기는 좀 떨어져도 돼 이런 데는. 그죠? 예. 자, 그래서 체온 조절을 누가 한다? 예? 혈류를 통해서 하죠. 피를 보내서 하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자, 우리 몸에는 온도, 열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 세포가 뭘까요? 우리 운동을 많이 하면 열이 나죠. 그죠? 네. 왜냐면 많은 에너지를 태우니까. 자, 체온 조절을 갖다가 하는데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포들은 뭐냐면 어떤 세포들이 만들어내냐면요. 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포. 그게 뭐죠? 지방세포예요. 이 세포는요, 지방이 꽉 찼어, 세포 안에. 네? 네. 그래서 그 지방을 태워가지고 열을 냅니다. 자, 우리 지방세포가 있어요, 이렇게. 지방세포. 그래서 요 막 지방이 막 꽉 찼어요, 이 안에. 지방이 꽉 찼어요. 여기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 네?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이 지방세포들이 막 태우면 여기 열이 나겠죠. 이건 뜨끈뜨끈하겠죠. 거기에 혈관이 지나가면 이 피가 뜨끈뜨끈해지죠. 네, 그래서 피가 뜨끈뜨끈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뜨끈뜨끈한 피를 갖다가 어디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온도를 조절합니다. 자, 우리가 더운 날에는 날이 더워 죽겠어. 막 온도가 한 30도 막 5도 40도 올라가. 그럼 어떻게 돼? 우리 몸이 온도가 너무 올라가죠.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36.5도를 맞춰야 되는데 막 38도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이 죽어버리잖아. 39도 올라가면. 그래서 어떻게 돼? 식혀야 되잖아. 식히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냉해를. 에어컨 틀어야지.
참고하라고 세야지. 참고도 쓰고 해야 되는데 피를 어디로 보내야 돼? 시키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응? 머리에서 아니 표면으로 막 피를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이게서 열을 바깥으로 공기 좀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뜨거운 여름날에는 이 표면으로 있잖아요. 피부로 바깥으로 피를 많이 내보내요. 식히기 위해서 몸을. 운동을 막 할 때도 마찬가지야. 운동을 하면 열이 막 너무 많이 발생해 온도가 막 올라가잖아. 그래서 그 온도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 발열을 해야 돼. 발열. 피를 열을 발산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 피부 쪽으로 혈관을 막 돌립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피부가 좋아요. 왜? 피부 쪽에 혈액이 막 왕성하게 막 맨날 그냥 피부 쪽에 혈액이 돌아다니니까 그게 영양분하고 산소가 막 잘 공급이 돼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피부가 좋은 거예요. 운동 선수들이 다 이쁩니다. 그래서 네, 피부가 좋아요. 그럼 그건 사실이에요. 네. 자, 근데 거꾸로 추운 날에는 막 에너지가 딸려,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보호해야 되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피부 쪽으로 혈관을 보내면 안 되죠. 피부 쪽으로 보내면 열이 막 뺏기니까, 열을 보호해야 되는데 추운 날에. 그래서 피부 쪽으로 피를 안 보내요. 네? 네. 그래서 안쪽으로만 보내 피를. 그래가지고 신부 체온을 유지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춥거나 덥거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쉬거나 그런 때 상황에 맞게 피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체온을 조절한다. 그래서 그 기능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체온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막 손발이 너무나 여름인데도 있잖아요. 손발이 막 차. 그건 무슨 뜻이에요? 혈액이 여름에는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날이 더우니까 열을 발산을 해야 되잖아. 발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손발 쪽으로 피를 많이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손발이 따뜻해지겠죠? 그런데 여름에도 막 손발이 차고 그 사람은 고장났어요. 온도 조절 기능이 체온 조절 기능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 조절은 주로 어디서 하죠? 우리 뇌에서 하는 거예요. 뇌에서. 뇌 어디? 뇌 어디에서 할까요? 정수리. 정수리. 정수리? 네, 정수리에서. 뇌에 있잖아요. 네. 우리가 하이포살라무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시상. 안 들어봤는데 하이포살라무스. 들었는데 무슨 상황이? 시상? 시상 뭐?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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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뭐? 이제 이해했어. 뇌에 있는 시상하부에서 이 체온 조절, 혈류를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해가지고 어디는 닫고 어디는 열고. 자, 우리가 혈관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곳곳에 뭐가 있냐면 밸브들이 있어요. 이 근육 바깥에 있는 근육. 요렇게 돌아 있는 근육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걸 갖다 우리 유형근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힘을 쓰는 근육은 틀립니다. 모양도 틀리고 다 틀려요. 이 오장육부에 있는 근육은 유형근이라 그래. 유형근에는 원형근이 있고 가로근이 있고 경사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기관이 어디죠? 간?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 위는 운동을 다양하게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근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 위는 유일하게 위예요. 우리가 보통 장은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장, 소장 이런 데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장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먹은 음식을 서서히 흘러보내죠. 막 섞으면서 혼합을 요 두 가지 근육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밸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근육은 원형근이에요. 원형근. 우리 요 엉덩이 그 항문에 관략근 있죠? 관략근이 바로 이 원형근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도 위가 요렇게 있으면 여기서 요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여기 12지장이고 여기 위인데 여기에 뭐 있다고? 관략근이 있습니다. 예? 요 원형근에 있는 소변을 누는 데도 그죠? 관략근이 있죠? 그것도 역시 원형근. 이 원형근은 이거 뭐예요? 이게 뭐죠? 이게 세포죠, 세포. 그죠? 세포예요. 세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꽉꽉 죽으면 역할을 하는 거야. 세포가 이완되고 수축하고 하면서 주고 열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혈관에도 있잖아요. 자, 이 혈관이 이렇게 있어요. 곳곳에 이런 원형근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꽉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혈관이 이렇게 되겠죠? 꽉 죽으면 그죠? 그러면 피가 적게 가는 거죠. 또 많이 보내려면 이걸 늘려서 또 많이 보내고 이렇게 곳곳을 다 너무나 신기하죠? 예. 자, 우리가 밥을 먹었어. 밥을 먹고 나면은 장 쪽으로 많이 보내야 되겠죠? 장 쪽으로, 그죠? 그럼 요 장 쪽으로 가는 요걸 열어요. 밥을 먹고 나면 신호를 딱 받아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소가 다 됐어. 그러면 소가 다 됐는데도 장 쪽으로 많이 보내면 비효율적이잖아. 인체는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최소의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을 내는 게 우리 인체예요. 이 세상 어떤 공장이나 어떤 시스템도 그걸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예. 최소의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밥 한 그릇 먹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활동을 하고 하죠.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AI가 뛰어나다고 하지만 그건 참 진짜 이게 형편없는 거예요. 엄청난 전기를 갖다가 먹어가면서 말이야. 하는 일이 고작 하는 일이 뭐였어 걔가? 엄청난 전기를 우리 몸에 그저 위, 그저 대장, 저장, 간 이런 거만 있는가 했지 이런 운동하는 그렇죠. 위가 있나 걔가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단순히 뭘 계산하고 뭘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거밖에 못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말이야. 진짜 아주 그냥 너무나 수준이 낮은 거죠. 우리 사람보다 수준이 높은 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최고 수준이 높은 거. 화이팅! 그렇습니다. 샤워 시켜. 몇시 딴거 자, 그렇게 해서 이 혈류조차도 필요한 곳으로 보내고 필요 없는 것은 닦고 이걸 이 조절이 잘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잘 작동되면요 사람은 늘 활기차고 힘이 넘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우리는 남은 삶을 갖다가 아주 행복한 건강한 삶을 이어가도록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하는 거죠. 자, 오늘 공부가 그게 좀 도움이 됐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잘 들었는데 머리 남아요. 제품 설명 언제 해요? 네? 제품 설명은 언제 하세요? 제품 설명이요? 제품 설명은 언제든지 할 수